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설명회를 취소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온라인의 특성상 길지 않게 3부로 나누어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한 특징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2부, 3부에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과 자연계 논술 전형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너스학원의 대표를 맡고 있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강의는 주로 과학 논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2022학년도 대입입니다. 첫째,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에 의해서 전국 단위는 아니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시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수능의 응시 영역이 이번 2022학년도부터는 선택형 수능으로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고3들을 대상으로 약대가 고등학생의 신입생들을 선발하게 된다는 점. 학생부 자소서 기재 사항이 간소화되는 정책이 2022학년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적성고사와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2021학년도에 비하면 2022학년도에는 대입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학생부 및 자소서 간소화는 첫째, 수상 경력은 학기당 한 개만 기재할 수 있고 봉사는 실적만 기록을 하고 특기사항란에 이제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도 연간 한 개만 기재를 할 수 있고 선언문 및 방과 후 활동은 이제 기재를 하지 못하고 독서는 현재처럼 제목, 저자만 기재를 하고 자소서 문항도 4개 문항 5천자에서 1, 2번 문항을 합치고 전체 분량을 줄여서 3개 문항에 3,100자로 줄어든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의 여러 항목 중에서 학생의 학업 능력이나 전공적 합성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수상 경력이나 자율 동아리 이런 부분들이 빠지게 되고 학생이 자기 해설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소서 문항도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학생부의 변별력이 일정 부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교과와 세특만 남아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별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는 면접을 하지 않던 전형에서 면접을 신설하거나 하는 상황이 2022학년도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일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만일에 수시에서 입시가 끝나는 학생들은 내년 2021학년도 합격자 발표와 합격자 등록이 12월 20일 사이 추가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2021학년도 이내에 입시가 끝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정시로 넘어가는 학생은 원서 접수 기간이 2021년도 12월 30일부터 2022년도 1월 3일까지이므로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3학년이 되면 치르는 시험들입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신경을 쓰면 되고 모의고사가 있긴 하지만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못하지만 3학년이 되면 수능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의미를 크게 둬야 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모의고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의고사가 실제로 교육청과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매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모의고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3학년들은 3학년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시험을 보다가 그냥 1년이 쑥 지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따라서 자기 계획이 확실히 서 있어야 하고
자기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계획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멘탈이 붕괴가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3학년이 되는 학생 중에는 학교 내신 성적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것이고 3학년 때도 모의고사 학생부에 신경을 써야 되는 학생들은 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 기말고사에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학습을 하기에는 3학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기말고사, 2학년 기말고사 끝난 시점, 그리고 남아있는 겨울방학, 이번 겨울방학을 놓치게 되면, 이게 내년 3학년에서 굉장히 고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충분히 세워둘 필요가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들이 2주씩 딜레이가 됐지만, 내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학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00명 정도가 학생 수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연도에 걸쳐서 2개년에 걸쳐서 13만 명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10,000명 정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인원수의 변화는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런 인원수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대입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 일단 재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니까 한 학교에서 고교 등급 한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1등급은 4%, 2등급은 11%니까 전체 인원수가 줄게 되면 그 비율 안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성적의 평균 성적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선배들이 받았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 학교의 전교 10등, 선배 전교 10등, 나도 전교 10등이라고 했을 때 그 선배가 받았던 교과 성적보다 내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응시자 수가 줄게 되면 등급 인원이 감소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등급이 하락할 겁니다. 물론 정시는 등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 점수가 100분의 1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쓸 때는 대부분 등급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런 등급 하락이 최저 충족률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올해 입시 결과를 보면 이런 상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모집 인원 수는 2020년도에 수시 모집 인원 비율이 피크를 찍고 이제 2개년에 걸쳐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시는 늘어나고 있죠. 아직 그렇지만 아직도 수시 모집이 4분의 3이고 정시 모집이 4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다만 교육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수도권 대학의 비율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전국 비율은 수시가 4분의 3, 정시는 4분의 1 정도를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6개대 전형 비율을 보시면 자, 이 전국 단위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많이 있죠. 전국 단위는 교과가 44%지만 11%고 종합이 23.8%지만 40%고 논술이 3.3인데 여기는 5.7%인데 서울 상위 6개대 중에서 서울대와 고려대는 논술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4개 대학이 6개 대학 정원의 6% 정도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10% 정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종합은 많이 줄고 그만큼 정시는 늘어서 전체는 22.8%지만 2022학년도에 상위 6개대 모집 인원은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학교를 조금 넓혀서 15개대로 넓혀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전형이 가장 많이 줄었고
정시는 5,000명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40%에 준하는 수준으로 늘고 있고 교과도 소폭 증가를 했고 논술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논술은 어쨌든 전체 한 여기 두 개 대학 논술 보지 않는 두 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교과도 한 11, 2% 정도를 선발하고 학종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은 문이 좀 좁아져 있는 상황이다. 자, 수시 모집에서 모집이 다 되지 않는 경우, 왜냐하면 수시 모집은 추가 합격자 발표하는 기간이 6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모집을 하지 못하면 정시로 이월되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 2020 학년도에 정시 모집 계획은 33.1%였지만 실제는 40.1%를 모집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보다 7에서 10% 정도를 정시에서 많이 모집하게 되더라. 이런 현상은 어느 대학이나 모두 다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정시 모집 인원이 좀 더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8개대를 전형별로 모집 인원을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교과는 제일 높은 대학이 고려대는 논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교과 종합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10%를 정도에서 상회하는 그런 정도를 선반하고 있다. 논술은 대체적으로 중앙대처럼 14% 정도 되는 학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0%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능은 서울대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40% 수준. 아직 중앙대와 이대는 40%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40%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가 영향을 미치는 전형 이러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얘기하고 학생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형 이러면 논술과 정시 전형을 얘기하는데 서울대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와 논술 수능으로 나누면 7대 3 정도의 비율이지만 고려대, 아니 연세대, 그다음 서강대, 성대,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50%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고려대는 논술을 보지 않으니까 빼고 나면 이게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중앙대, 이대도 최소한 40%는 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이 어느 해보다 커진 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형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6개 대 15개 대를 합쳐보면 전체 상위 6개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 52%고 15개 대는 47.8%입니다. 논술과 수능이 44.6%, 46.8%인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수시에서는 모집이 안 되면 정시로 이월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월 비율을 감안을 하면 결국 상위 15개 대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부는 40%, 논술과 정시가 50%를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의 영향력이 어느 해보다 커진 학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약대 선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약대 선발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나는 약대를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의치한이 선발을 하고 있는 이 숫자 때문에 실제로 인문계에 비해서 자 이공계 특성화 대학까지를 합쳐보면 8,000명 정도 서성한까지 끊었을 때 8,000명 정도 여기는 14,500명 정도인데 여기에 약대 모집 인원수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이 숫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니까 명시공이 서성한까지 숫자가 선발하는 숫자가 자연계 학생들의 숫자가 인문계 학생의 약 최상위권 학교는 2배 가까이 모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공부하기는 자연계가 어렵지만 대학을 갈 때 선택의 폭은 훨씬 자연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대 모집 인원이 1,40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은 높은 약대는 연고대급의 학교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낮은 학교는 하향대급의 학교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수시 원서를 쓸 때 이제 기준을 이렇게 이제 잡아서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잡을 때 실제로 인문계나 자연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모집 인원수의 차이 때문에 같은 인문 자연이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가는 대학은 서로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 2등급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인문계는 건동공수를 가기가 힘들겠지만 자연계는 건동공수의 최상위권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다. 그리고 3등급대가 나오면 평균 3등급이 나오면 인문계는 인서울 하기 힘들지만 자연계는 네, 그래도 수도권에 걸칠 수는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진로를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관리를 하실 때 자,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대를 모집하는 대학이 32개 대학이 모집을 합니다. 왼쪽 편에 있는 대학이 수도권에서 모집하는 대학이고 오른쪽 편에 있는 대학이 지방에서 모집을 하는 대학들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이 당분간 2년 동안은 약전 선발도 병행을 하게 되지만 바로 선발하는 인원도 1,500명 정도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들이 조금 약대 진학에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약학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을 비교를 해보면 교과 종합으로 모집하는 인원수가 약 350명 정도고 논술과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수가 45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대 가고 싶은데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 관리가 좀 안 돼 있다. 네, 그런 학생들도 아직도 논술이나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3학년 때 성적 관리를 좀 잘 한다면 본인의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네,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약대 부활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 자, 상위권 대학에 이제 숨통을 조금 터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약전이 있을 때는 화학과를 가는 학생들 중에서 다수는 약전을 가기 위해서 화학과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결국 약대를 갈 목적이라면 결국 화학이나 생명 계열로 진학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화학이나 생명 계열의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상위권 대학의 여학생 선호도가 높은 과는 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상위권 약대 정시 합격선이 지방대 의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지방대 의대, 지대 또 한의대의 합격선이 일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의대나 지대나 한의대는 수시 2월 감안하면 실제 정시 모집 비율이 40% 이상인데 약대도 정시 모집 계획이 44%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은 50% 이상으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의치한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인 경우에도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의치한 약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학생부 중심으로 뽑을 때 수도권 약대는 주로 종합으로 선발을 하고 지방대학 때는 주로 교과로 선발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택형 수능에 따른 변화를 보면 국어는 화작이나 언매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데 크게 메리트가 있다든지 메리트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대학에서 이제 어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주로 확통을 할 거고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이나 아니면 기하를 선택을 할 건데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을 했다가 어려워서 확통으로 바꾸는 즉 지금 현재 2021학년도에는 수리가를 선택을 했다가 자연계 학생이 수리나로
바꾸는 그 비율이 전체 자연계 학생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바꾸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오히려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적 공부를 하다가 다시 확통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부담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미적이나 기하가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확통을 할 가능성이 많아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인원수는 오히려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수원, 수투가 공통이기 때문에 자 인문계 학생들도 인문계 학생들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인문계 학생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수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탐구는 과탐이나 사탐에서 계열 구분 없이 택 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전에는 자연계는 다 과탐을 봤어야 되고 인문계는 다 사탐을 봤어야 되지만 지금은 인문계도 과탐을 볼 수 있고 인문계인데 과탐을 보는 학생은 없겠죠. 자연계는 사탐을 보는 학생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기 어려워서. 자, 그런데 이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수능 과목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어나 인문계에서 수학은 대부분 지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학은 자연계에서는 기하 혹은 미적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수도권 주요대나 아니면 의지 한약에서는 미적이나 기하를 지정을 하고 있고 탐구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요대를 가려고 하면 네, 결국에는 학생의 선택권이 있지만 대학에서 지정한 네,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혹은 과학, 탐구는 과탐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선배들이랑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는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시험을 봤다면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수학에서 나타났던 수학 수리가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수리나로 바꾸듯이 과탐이 성적이 안 나오면 사탐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탐 성적 관리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의 선택 방향의 예상은 인문계와 국어는 별다른 지정이 없습니다. 자연계 수학은 수도권, 중상위권, 지방국립대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될 거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하위권 대학이나 지방사립대는 이렇게 고집을 하지 못할 겁니다. 대신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자연계 과학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중상위권과 지방국립대는 과탐 두 과목을 지정을 할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권 하위권이나 지방사립대는 네,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네, 진행이 될 것이다. 학생부 중심 전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지만 개략적인 내용만 보면 학생부 중심 중에서 교과 전형은 대부분 수능 체제가 있고 면접이 없고 경쟁률은 낮은 편이고 충원률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수능이 있는 경우 50% 정도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높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아지고 합격성도 낮아집니다. 다만 대학마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교과 성적이어도 대학마다 다른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학, 또 A 대학, B 대학, C 대학을 집어넣었을 때 네, 본인의 교과 성적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는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늘었는데 대부분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체제가 있고 체제가 없는 대학은 이렇게 면접이 있습니다. 체제가 없으면서 면접이 없이 서류로만 보는 동국대는 이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빠져나온 전형이기 때문에 뭐 모집하는 상황은 거의 학생부 종합이 있을 때나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국대 KU지균이나 KU지균은 건국대 학교 추천을 이름을 바꾼 거고 경희대는 고교 연계를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서강대는 학교장 추천, 성균관대는 학교장 추천은 새로 신설, 연세대 추천도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종에서 교과 쪽으로 좀 빼온 인원수들도 있고 일부 새로 신설하면서 인원수를 빼온 것도 있다. 다만 결국에는 이거는 학교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특징은 대부분의 대학, 다수의 대학이 수능 체제는 없고 면접이 있습니다. 경쟁률은 학과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전공적 합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교과 외 비교과도 같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과를 3학년 때 쉽게 바꾸지 못해서 인기학과는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교사 추천서는 빠졌기 때문에 학생부 자소서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다. 자, 면접은 대부분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실시하는데 재시문 기반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고 자,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크게 면접에 변별력이 없었지만 내년은 또 달라질 수 있다.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크게 나누면 이 네 가지고 종합전형에 체제가 없지만 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체제를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짚어볼 입니다. 대학마다 평가 요소의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같은 학생이 비슷한 레벨의 대학을 지원해도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합격을 하지만 어떤 대학은 떨어지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같은 교과 성적이라 하더라도 출신 고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A 학교 3등급, A 학교 2등급, B 학교 2등급 이게 학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생물학과는 1.8이고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는 평균 합격자 평균 등급이 4.8입니다. 자, 이러면 오른쪽이 만일에 가려져 있다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오른쪽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라고 하시면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보일 거냐라고 하면 생물학과는 굉장히 높고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는 굉장히 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정시 배치표상으로 보면 경희대는 의치안을 빼고 나면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가 가장 높은 과입니다. 그러면 합격자 평균 등급이 왜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생물학과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합격자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고 학생이라는 것이고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는 특목자사나 아니면 비평준화 고교의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평균 등급이 낮아진 것이다. 그래서 이 평균 등급을 가지고 자기 성적과 비교를 해서 나는 안정권에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점,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도 3부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36개 대학에서 논술을 실시를 하고 자연계에서는 여기 있는 경기대와 한국외대를 뺀 34개 대학에서 논술을 실시를 합니다. 올해 새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가 새로 이제 논술로 선발을 시작하고 대부분 대학이 수리 논술을 실시하는데 서울여대는 과학 논술만 실시를 하고 수리와 과학 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 상위권 대학, 연대, 중앙대, 성대, 건국대, 또 경희대 의치안, 아주대의 뭐 이런 예과들은 과학 논술을 같이 실시를 하고 있다. 인문 논술을 같이 자연계도 인문 논술을 같이 실시하는 대학은 한양대 의예과, 가톨릭대 일부학과, 항공대 2학기이고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대학은 울산대 의예과가 있습니다. 정시 전형은 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 다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적을 받아들였을 때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대학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대학의 반영 비율에 따라서 내 성적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점 고려하셔야 되고 지금 과탐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꽤 있다. 이 얘기는 자 1학년, 2학년 때는 국영수가 중요하겠지만 3학년이 되면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 반영하는 반영 비율만큼 그 과목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인식 전환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과학은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만만하게 보이지만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실제 수능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유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재학생들이 발빠르게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수능 때 과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내지 못해서 자연계 학생이 나중에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려고 하는 대학과 괴리가 너무 크게 생긴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과학은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도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 과목으로도 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반영 비율을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거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 하나 정도의 반영 비율을 고려를 해서 자신이 공부하는 것도 그 반영 비율을 좀 고려한 시간 배분을 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2부는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